눈을 가린 채 어디론가 이동하는 10명의 남녀. 이분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시죠? 무서워요. 그들이 도착한 곳은 피의 저택이라 적혀 있는데요. 진짜 저택이네? 앞으로 이들은 12일 동안 상금 3억 원을 두고 일명 피의 게임을 진행합니다. 살고 싶다면 그거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떨어뜨려라. 최후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최후의 1인을 가려내 플레이어들이 하나둘 저택으로 들어오고 안녕하세요. 제가 더 지니어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무래도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눈에 띄긴 띄는 것 같고 어느덧 10명이 모두 모여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정국래라고 합니다. 아니 오면서 약간 정국래랑 사귀는. 저는 이제 힙합 음악하는 래퍼 퀸 와사비. 저는 지금 현재 스트리머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지금 재학 중인 허준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나이를 속이는 허준영 플레이어.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어리면 아직까지는 한국 사회에서 조금 얕잡아 본다. 그의 노림수가 득이 될지 감이 안 잡히던 이때 첫 번째 챌린지가 공개됩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바로 탈락자 선정입니다. 1시간 뒤 여러분의 투표로 한 명의 플레이어가 떨어집니다. 짐 다 쌌는데? 짐을 풀기도 전에 돌아갈 탈락자는 투표로 결정되는데요. 우리는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진 후 자신의 생존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 명의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아니 정말 리얼로? 망설이던 이들은 각자 자신을 투표해 모두가 한 표씩 나오게 하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만나서 얼마 안 됐는데 1시간 뒤에 본인을 찍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어떤 제시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모두가 다 한 표가 나오게끔. 그러나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죠. 어떤 안전장치가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날 찍었는데 누군가 나를 한 명만 더 찍어도 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 자기를 찍었어요. 네. 그랬더니 다시 찍어라. 무조건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 거야. 다시 찍으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니 왜냐면 근데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고 형님 이게 이에 또 다른 방안이 제시되는데요. 들어가면 무조건 오른쪽 뽑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아니라 오른쪽 자기를 뽑니 마니 이런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그러네요. 곧이어 제한 시간이 1시간 모두 지나고 탈락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탈락자 투표가 바로 진행되죠. 본인 찍지 말고 무조건 오른쪽. 그러니까 나는 연승이를 찍을 거야. 누구 한 명이 배신하면 바로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뒤집을까 고민했거든요. 잠시 후 투표가 종료되고 결과가 공개되었는데요. 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진 규칙에 의해 오늘 반드시 한 명은 떨어집니다. 모두 약속을 지켰지만 작전이 실패하자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방금처럼 동일하게 해서 운에 맡겨서 랜덤으로 이제 한 명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을 택할지 거수하는데 나도 첫 번째 방법. 이건 서바이벌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근데 좀 헷갈려요 지금. 1번 할지 2번 할지 지금. 이건 한 명이라도 만약에 동의를 안 하면은 들어갈 때는 우리는 2번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자 거수하자. 어려운데. 두 명의 반대로 각자 마음 가는 대로 투표를 하기로 결정되죠. 자, 2번으로 가야 돼. 지금부터 탈락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거수에서 반대 의견을 보인 최연승 플레이어가 자연스럽게 타깃이 되는데요. 최연승? 그분이 뭔가 이게 일부러 이렇게 분열시키고 약간 난잡하게 만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벌써 두 표가 그에게 쌓일 때 투표룸 밖에서 슬쩍 의견을 흘리는 허준영 플레이어. 저는 게임할 때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던 사람 찍었어요. 뭘 할지 모르겠던 사람. 그러자 모두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죠. 저는 준영님 말이 너무 컸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나영님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나영은 시종일관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여왔는데요. 우리 막내 전혀 말이 없네. 좀 걱정됐던 분은 이나영님. 너무 조용해서. 그리고 준영이 설계에 그녀가 완벽하게 얽혀버렸죠. 리스크를 가져가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내가 운으로 떨어졌을 때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럴 거면 내가 그냥 행동을 하자. 그렇게 투표로 나온 첫 번째 탈락자는 플레이어 이나영.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능해요? 그녀가 떠나고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에게 규칙이 공개되는데요. 매일 한 번의 머니 챌린지와 한 번의 탈락 투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머니 챌린지 우승자에겐 상금과 탈락 면제권이 주어지며 탈락 면제권을 획득한 플레이어는 그날의 탈락 투표 후보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생존자 1인에겐 PA 게임 우승 상금 1억 원과
머니 챌린지를 통해 누적된 개인 자금의 합산 금액이 수여됩니다. 이어서 그들이 게임에서 사용할 자금도 지급되죠. 야, 근데 여기서 그냥 캐시를 현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 챌린지 할 때 필요한 아이템 같은 걸 사지 않을까요? 챌린지 이름이 머니 챌린지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게임에서 뭔가 돈을 쓰는 걸 거고 돈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고 각자가 받을 자금의 액수는 플레이어들의 실제 작년 연봉, 다른 플레이어의 실제 작년 연봉입니다. 얼마 쓰셨나요? 나는 거의 한 1억 정도 쓴 것 같은데 그냥. 군의 형권 걸려라. 그중 최대 자금을 가져간 플레이어는 퀸 와사비였습니다. 최대 금액 제한 규칙에 따라 1억 원이 지급됩니다. 제한된 최대 금액 1억 원의 주인공이 정해지고 반대인 최소 금액 2천만 원은 플레이어 송서현의 손에 들어가는데요. 2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 그럼 내가 제일 졌구나. 나머지 플레이어들도 카드를 가져가고 아 저는 적은 편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 천차만별의 자금이 지급됐습니다. 가장 적은 사람이 2천만 원, 가장 많은 사람이 1억 원이 되네요. 그러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1억 원의 주인공. 이후 각자 자금의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다 같이 룰북부터 읽어보는데요. 히든 메뉴판. 자금으로 살 수 있는 히든 메뉴판이 존재. 약간 아이템을 사서 뭐 쓸 수 있는 그런 거. 히든 메뉴판 오픈 금액이 2천이네. 히든이 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않나. 하지만 현재 히든 메뉴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편을 만드는 것. 초반에는 무조건 게임보다 투표가 중요해요. 무조건 탈락은 투표로 가기 때문에 5명 모으면 내가 그때 태균 씨랑 하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준영 씨가 첫 번째 투표로 이나영님을 지목하고 왔을 때 저에게 좀 게임을 같이 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렇게 벌써 3명의 동맹이 완성될 때 침실 선정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방 연결됐죠 저기랑. 네네. 여자분들이 독립된 공간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각 방과 연결되어 있는 중간 방을 차지하기 위해 은근슬쩍 유도하는 연승, 준영, 태균. 아 여기 쓸게요 여기. 아 저쪽이요? 한 분만 저쪽으로. 저도 안쪽 쓸게요 그럼. 그렇게 양끝 방을 여자들과 나머지 남자들이 나눠 가졌는데 여기 테라스가 있네요? 나머지 남자들 방에 붙어있는 테라스. 이거 저기 근데 테라스가 있어가지고 담배 피시라고. 이 테라스에서 또 다른 동맹이 생깁니다. 대체 뭐야? 대체 뭐야? 여자애들이 약간 감보는 느낌이 있어. 퀸 와사비가 여자들 사이의 대화를 옮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럼 치중 진담이라고 또 나오거든. 나오죠. 그런데 지하실에 남아있는 탈락자 이나영.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술 먹고 노는 소리가 들리면서 플레이어들이 생활하는 피의 저택엔 지상 외에 숨겨진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뭐죠? 이나영님, 당신은 피해 저택에서 떨어졌지만 탈락하지 않았습니다. 탈락자에게 다시 올라올 기회가 주어지고 이곳에서 피해 저택으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얻으십시오. 지저분하고 습한 지하는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기며 그녀를 반겨줍니다. 좀 많이 놀라긴 했죠. 왜냐하면은 방 자체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어수선하고 벽지도 막 곰팡이 쓴 것처럼 막 헐어 있고 막 비주얼이. 그리고 이곳엔 이곳만의 규칙이 있었죠. 아 돈을 모을 수가 있구나. 규칙이 있어요. 지하층의 화폐인 칩으로 물품을 구매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지하철 갈 수 있는 출구. 이제 잘하신다. 나영은 다시 올라갈 날을 꿈꾸며 지하에 조금씩 적응해 갑니다. 여기 시키는 대로 노가다 일 그거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한편 지상층 각 방에서 이루어진 작전회의. 이쪽에 가면 다 받을 카드가 왜냐면 저렇게는 절대 팀인데. 그러나 이쪽은 이미 꿈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잠든 셋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여 밤새 의견을 나눴죠. 뭘 자신 있어요? 이것만 믿고 갑니다. 종류에 따라서 사실 뭐가 됐든 다음 날 아침 지하층의 나영은 일어나자마자 챌린지를 시도하는데요. 리스크를 감당하더라도 상으로 가야죠. 의외로 문제를 쉽게 풀어낸 그녀. 와 난이도 상을 맞췄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하고 에너지바 하나 구입. 오늘도 피자 박스를 접는 그녀. 돈을 벌어야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한편 연승은 오늘 할 투표를 미리 계획합니다. 무조건 5명 이상 확보를 하는 게
투표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정근우 형님이 첫날 보여줬던 게임 플레이 스타일과 진행하는 방식이 저하고 완전 맞는 느낌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여성 방에서 한 명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박지민 씨를 섭외를 했었습니다. 이후 지민이 말한 서영까지 포섭하려는 연승. 표가 중요하니까, 다수에서 표가 중요하니까 같이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지는 거니까.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하지만 다른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저쪽 남자팀이 우리랑 연합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끼리 문 닫고 여자들끼리는 언니는 누구 닮고 싶어? 아유 언니는 싫고 나 저기는 없대. 어느새 여자팀을 두고 남자팀 두 그룹이 경쟁하는 구도가 되고 여자들이 약간 간보는 느낌이 있어. 여기랑 얘기해보고 저기도 간보고 지금 우리 의견은 노선은 지금 남자팀보다는 여자팀은 맞아요 우리 지금? 형 그게 맞아요? 그렇지, 맞지.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3명 중에 우리 방에서 한 명 떨어지냐 저쪽에서 떨어지냐에 따라서 나머지 그 방 2명 줄줄이 그 다음날 4다음날까지 무조건 같이 나간다고 봐요. 테라스 연합도 여자들과 모여 의견을 나눕니다. 여기 이야기 끝났으면 여기 한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갈 거다. 근데 왜 지민이 언니가 연승이 오빠랑 얘기하고 난 그게 조금 거기가 정보를 캐러 간 걸 수도 있고. 근데 난 지금 연승이 오빠가 너무 똑똑해서 6명이 단합이 되면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난 숫자는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상금 2천만 원을 건 오늘의 머니 챌린지가 시작되는데요.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군대 게임입니다. 킹과 퀸을 모두 맞춰야 나머지 7명의 승리가 되는 일종의 마피아 게임. 킹과 퀸을 맞췄을 시 플레이어 7명의 승리고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을 얻습니다. 킹과 퀸을 못 맞췄을 시 킹과 퀸의 승리고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 2장을 얻습니다. 킹과 퀸이 승리했을 때를 위해 정해둔 분배 순서가 있었지만 상금과 탈락 면제권은 킹과 퀸이 미리 정했던 분배 순서 1번부터 투표룸으로 입장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는 킹과 퀸을 찾는 게 훨씬 중요했고 한 사람이 킹하고 퀸을 둘 다 똑같이 잘 맞춰야 된다는 그치, 거야? 다 맞춘 하나만 사람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야? 그쵸. 둘 다 맞춘 사람만 탈락 면제지. 그리고 또 이겨야 되고. 그치. 나머지 다수결도 7명이. 맞춰야 되고 나도 정확히 맞춰야지 내가 탈락 면제인 거야. 이 2명의 범인을 찾는데 키가 되어줄 질문 기회가 3명에게 주어지는데요. 투표룸에 들어가 1대1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단 이 3명도 킹과 퀸이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7번, 8번, 9번의 이름이 공개됩니다. 정근우, 허준영, 박지민님입니다. 첫 번째 순서인 지민의 질문. 남남여여 동성인가요? 답은 노입니다. 첫 질문으로 킹과 퀸이 남과 여라는 것을 알게 되고 킹 퀸이 이제 이성이란 거네? 각자 의논할 시간을 갖는데요. 내가 물어볼게. 형이랑 둘 킹 아니지? 아니에요. 킹도 아니고 퀸도 아니지? 근데 저 중에 있을 것 같아 7, 8구 중에. 저쪽에 있긴 있을 거야. 그때 연승이 제일과 퀸 와사비에게 슬쩍 덱스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아니 나는 아까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처음에는 덱스가 되게 그랬어. 왜냐면 내가 계속 그랬잖아. 덱스랑 저기 서윤이가 계속 붙어 있는 거야. 몇 시야? 지금 왜 이렇게 안 해? 2시는. 그러니까 그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지 봐야지. 룰이 나오고 보니까 조금 수상하긴 한 거지. 그런데 덱스도 연승을 의심하고 있었죠. 연승행님은 퀸이든 킹이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지민이 자신과 연승을 킹과 퀸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왜 은근가로? 지민 씨가 자기랑 이 사람이 퀸이랑 퀸 그거래. 태규는 덱스의 말을 흘려듣습니다. 박지민님과 최현승님이 킹과 퀸이란 얘기를 들었어. 아, 이 친구가 위기에서 벗어달라고 암울한 얘기를 하는구나. 곧이어 두 번째 질문 시간이 되고 퀸이 여자인가요? 예스입니다. 퀸이 여자라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서현? 나 살짝 의심이 가긴 한데 나 서현님 진짜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좋아요. 그냥 게임 돼요. 오늘 그때 내가 얘기해줄게. 자신이 킹이라 밝히는 연승. 어젯밤에 자고 얘하고 돌아다니다가 뭘 찾았어. 그래서 내가 내가 킹이라고. 사실 어젯밤 준영과 돌아다니다 쪽지를 하나 찾았던 연승. 이 쪽지가 바로 킹을 결정하는 장치였는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이제 출연자들 이름이 쭉 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퀸을 지민으로 선택했죠. 지민이 퀸이야. 우리 연합한테는 알려주고.
연승은 그녀와 상의해 분배 순서를 정했습니다. 얘네는 탈락 면제권에서 무조건 안전한데 얘네는 안전한 거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릴 사람을 정하면 되는 거네. 내 생각에는 1번을 태균이 넣고 2번을 서현이님인데 하지만 덱스 알고 있어요. 지민이 누나가 말했대요. 이미 지민에 의해 뿌려진 퀸과 퀸의 정체. 덱스한테 그 얘기를 했어. 우리 덱스 거잖아. 네가 왜 그래 근데 덱스? 아니야. 지민 씨가 이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지? 이 게임을 자꾸 이해를 못한 척을 하네. 거기에 마지막 질문의 답은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 확신을 줬죠. 퀸은 박지민이고 킹은 연승 씨입니까? 예스. 예스. 오케이. 지금 세 번째 질문 안 한 거 아니야? 형님 그만하시죠. 뭘 계속 연기를 하십니까? 뭐. 확연히 달라진 흐름을 연승도 눈치채는데요. 뭐야? 어디 갔어? 뭐야? 다들 어디 갔어?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 태균아, 오늘 내가 진짜 갈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돌 때가 있어요. 사실 분배 게임 전 이미 지민은 연승을 배신할 계획이었습니다. 언제 다 알고 있어. 내가 퀸이라고 해. 오케이. 다시 전략을 짜기도 전에 투표 시간이 되는데요. 바로 하고 가야지 그럼. 일단 킹퀸이 이기지 못하게. 왜냐면 저희는 그 한의사행님을 떨어뜨려야 됐기 때문에. 연승과 지민에게 표가 몰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100% 최연승 씨가 탈락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배신은 배신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제 계획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허준영 퀸. 허준영. 예상을 빗나간 결과 애초부터 이중 트릭을 여자들이 작정한 거 같아. 네가 왜 알려줬을까에 대한 생각을 안 해? 지네 편인 줄 알지. 지민을 필두로 여자들이 연승의 편을 든 것인데요. 일부러 킹퀸을 틀릴 거야. 이제 5명을 확보를 하면 무조건 투표를 만들 수는 있으니까 우승자가 우리 중에 나오고 2천만 원을 받으면 그 2천만 원으로 히든 메뉴를 오늘 산다가 1차적인 목표였어요. 역시 최현승이 살아남는 필승법을 찾아냈어요. 이후 분배 게임의 룰대로 킹과 퀸이 얻은 상금과 탈락 면제권이 분배 순서 1, 2번인 서영과 태균에게 분배됩니다. 첫 번째 분배 순서는 송서현님입니다. 2개를 다 가져가고 하나는 이태균님께 양도하겠습니다. 1,000만 원 남은 금액 다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상금 챌린지가 끝나고 곧 있을 탈락자 투표에 연승을 따르지 않았던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탈락을 예상하죠. 오늘은 아마 이 셋 중에 한 명이 나갈 거야. 할 거야. 이 셋 중에 한 명. 제가 나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잠시 후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데요. 모두 거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게임에서 떨어진 플레이어는 그런데 최연승님입니다. 놀랍게도 탈락자는 분배 게임을 이끌었던 연승이었습니다. 괜찮아. 애님,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너무 셌습니다. 너무 세서 사실 이 모든 건 전부 지민의 계획이었는데요. 탈락을 여기랑 갈 거야. 내 플랜은 최연승을 떨어뜨리는 거였어. 처음부터. 노래 너무 좋잖아. 네 말대로. 맞아, 그냥 연습하고 바로바로 그냥 다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근데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한편으로. 퀸으로서 게임을 우승하고 자신이 넣어둔 1번 순서 서연에게 상금이 돌아가게 만든 그녀. 근데 솔직히 나 태균이는 모르겠어. 모르겠어. 그럼 태균이를 2번을 넣고 1번을 서현을 넣고 1,000만 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금을 태균에게 몰아줘 히든 메뉴를 열었습니다. 저는 히든 메뉴를 봐야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픈을 했고요. 히든 메뉴를 봤을 때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추가 투표권밖에 없더라고요. 히든 메뉴의 정보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되는 지민에게도 공유됐죠. 추가 투표권이 2천만 원이고 개인 자금 공개권이 1,000만 원이고 하지만 이미 처음부터 탈락자는 연승으로 찍었던 지민. 오빠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너가 퀸이야. 내가 짠판 이거야. 따라. 했는데 내가 따라야 돼? 공유받은 추가 투표권의 존재도 다른 팀에게 그대로 넘겨졌죠. 추가 투표권이라는 게 있어. 쟤네 다 쓸 거야. 어차피 장수 싸움이야. 그런데 또 다른 1억의 주인공이 바로 상대편의 근우였는데요. 네, 다 할게. 다 쓸게. 추가 투표권을 한 장 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머니 챌린지 분배 게임부터 탈락자 투표까지 모든 판이 그녀의 지배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룰이 배신이고 연합이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한 표 차이로 탈락자가 된 연승. 본 전체 내용을 공개만 안 했어. 최현승한테만 얘기했어. 그렇지. 아유 진짜. 그도 이제 지하층 사람이 됐죠. 집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먼저 와 있던 나영과 마주치는데요. 뭐야 깜짝이야. 여기 있었어?
탈락하신 거예요? 어색하다기보다는 좀 반가웠죠. 아무래도 나름 혼자 지하층 선배인 만큼 그녀의 안내로 지하층을 둘러봅니다. 방이 하나야? 있고 이거 뭐야 이거는? 도박같이 돈을 낼 수 있어? 네,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곧이어 창문 바로 앞에서 발견한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잡을 수 있잖아. 잠시 열쇠가 어디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길에 또. 하지만 아직 열쇠를 풀 수는 없으니 심심한 농담만 나누죠. 올라가서 똥 싸고 와야겠다. 똥을 싸고 안 내리고 오는 거야. 잠시 후 나영이 갑자기 연승을 불러내는데요. 왜? 왜? 잠깐만 오세요. 제가 여기를 되게 지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녀가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어디론가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이거 약간 기생충 같다. 불 자체에도 이제 존재의 발각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보면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내부로 진입로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지하에서 움직임이 있던 다음날 어김없이 머니 챌린지가 시작되는데요. 머니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빨리 시작하자. 오늘 일찍 시작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금 2천만 원과 탈락 면제권을 두고 벌어지는 대결.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수십 게임입니다. 오늘의 머니 챌린지는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이번엔 직접 몸으로 뛰어 카드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이곳 미션 장소에는 숫자 카드와 연상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찾은 카드들을 활용해 수식을 완성시켜 숫자 43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한 시간 120분 안에 집사에게 수식을 제출해야 유효하며 43의 수식을 완성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43의 수식을 완성한 플레이어가 없을 경우 43에 가장 가까운 수식을 완성한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보물찾기 하고 복잡하게 해서 완성시키고 끝. 카드를 많이 찾기 위해 시작과 동시에 달려가는데 첫 번째로 든 생각이 그냥 카드를 빨리 많이 찾아야겠다여서 바로 뛰어나갔죠. 그래서 카드를 많이 찾아야 되니까. 그중 가장 돋보이는 플레이어 덱스.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발견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았고 이 게임의 전략이라면 일단 동선을 많이 겹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이 왼쪽을 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자라고 선택을 해서 한 공간 수색할 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군 시절에 이제 쓰던 방법이니까 뭐 한편 서영과 태균 그리고 준영은 한 사람에게 카드를 모는 전략을 짰는데요. 진영 오빠 세랑이가 찾았다고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몰자. 최대한 한 사람이 양도를 받아서 카드 숫자를 늘린 상태에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고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는 멤버는 허준영과 송서연이고요. 그러나 모아진 카드는 최악의 조합이었죠. 곱셈입니다. 엄청 크다. 39고 더하기가 하나밖에 없어서 39 이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찾아야 돼. 찾는 것보다 교환을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런 한편 너무 어두워서 어젯밤 탐사를 포기했던 지하층 플레이어들. 위에 올라갔었지 않을까지? 아니 무슨 그냥 겉에만 가졌고. 헤드랜턴과 목장갑을 구매해 다시 시도하는데요. 왔다. 헤드램프 왔다. 그런데 나가는 길 없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쪽은 막혔어. 그뭐 천장에 뭐 붙여있지도 않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어? 저기 보이시죠? 저기 끝이에요. 어제 본 창문이라도 열어보려 하지만 그것마저 실패하고 말죠. 힘을 못 받네 얘가 이 전체를 이거 자체가? 어떻게 뭘 해야 될까? 이 정도면 사실은 그냥 위로도 안 올라가고 포기하는 게 맞나? 그래도 다시 마음을 잡고 지하층 규칙을 써먹는데요. 화장실, 방, 쇠창살, 자물쇠의 열쇠를 구입할 수 있나요? 계속 물어봐, 계속. 귀찮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그게 이제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다 보니까 좀 아카이빙하는 방식으로 일단 조금 정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같은 시각 나누기만 있으면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낸 태균팀. 11이 있잖아. 43점 몇이 가능해. 나누기를 얻기 위해 서연이 나서 덱스에게 교환을 요청하죠. 나누기랑 바꾸려고 했지. 아니지 나는 숫자를 떨고 해야지. 서연이가 적극적일 때는 이유가 있다. 뭔가 저쪽에서 지금 확실한 패가 나오고 있지 않나. 하지만 이미 연합을 눈치챈 덱스는 마찬가지로 자신의 팀을 만드는데요. 우리 카드는 이렇게 해보니까 가보자 우리도. 우리 둘이 해보자. 잠시 후 덱스가 45를 만드는 계산을 알아냅니다. 56 빼기 15. 45야 45네? 그러자 마음이 급해진 준영이 패를 보이고 마는데요. 나누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직 못 만들었어. 야 우리 필요 없다. 야 나누기 필요 없어 우리. 우리 나누기 줄 마음 없어. 됐어.
승산이 덱스 팀 쪽으로 기운 상황에 그들은 탈락자 투표부터 의논하죠. 저희 그냥 저희끼리 작전회의 좀 하고. 누구 탈락시키고 싶어요? 난 이번에는 난 서현이가. 아 근데 나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거든. 게임 내내 애매한 태도를 보인 서현이 언급되고 오히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은 중립적인 척 하는 게 더 위험. 서현이는 내가 너무 모르겠어. 게임 종료, 덱스는 태균에게도 서현을 말하는데요. 우리는 좀 서현이를 위험하다고 보거든 지금. 너네가 뭔가 신뢰를 보여줘야 우리가 그래 그러면 오늘만큼은 휴전을 하고 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지. 망설이던 태균은 확신을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합니다. 진짜 그러면 조금 얘기를 해볼게 준영이랑. 그러나 그가 불러낸 건 준영이 아닌 서현. 너가 타겟이야 저쪽에서. 그리고 정보를 빼돌린 태균의 말을 덱스가 모두 듣게 됐죠. 완전 마음이 바뀌었죠. 그 배신을 한 게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타겟이 태균으로 바뀌는데요. 굳이 서현이를 또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저쪽 지금 리더는 태균이에요. 리더를 또 보내는 게 낫지. 이후 덱스는 확실한 투표를 얻기 위해 서현을 포섭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찍자고 하는 사람을 찍어줘. 그러면 그게 다시 관계가 회복된 걸로 인식을 할게. 오빠네 팀 사람 중에 아무도 찍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약속을 받아낸 그는 마지막으로 지민까지 전략에 합류시키죠. 큰 이변에는 오늘 태균이 갈 것 같아. 야 지민아. 가자. 또한 탈락 면제권은 연합에서 돈이 가장 많은 근우에게 전해지는데요. 사실 돈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쓰고 행님이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저희 동맹이 너무 위태로워져요. 근데 일단 행님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저희. 그렇게 덱스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민은 그 연합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도 셋둘 테니까 여기가 길을 펴. 느껴지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고민 끝에 그녀와 퀸 와사비는 결국 덱스로 목표를 바꾸기로 하죠. 이상하지 않고 우리랑 편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난 덱스가 좀 가는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덱스 가자. 이후 지민은 곧장 서영과 태균에게도 정보를 알리는데요. 군우 오빠한테 준대. 돈 탈락 면제권을. 내가 봤을 때 덱스를 떨어뜨리는 게 잘하실 거야. 그런데 나 진짜 안 좋은다 이거 어때? 약속 때문에 덱스를 투표하기 싫다는 서연. 덱스 오빠가 한 약속을 깨고 싶진 않아서 이도저도 아닌 그녀의 선택에 태균도 혼란스러워하는데 진짜 좀 말이 안 맞는 게. 한편으로 들긴 들으면 하나 맞네. 그런 한편 지민이 배신한 걸 꿈에도 모르는 덱스 연하 돈을 빌려달라 하죠. 그럼 이렇게 하자. 너 2천 있지? 믿지? 내가 내일 너한테 그냥 2천 그냥 줄게. 근데 돈을 아끼고 가는 게 좋지 않아? 근데 그게 만약에 아껴다가 똥 되면 어떡할래? 계속되는 설득에 지민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는데요. 두 장도 안전할 것 같은데 2천이 이제 아깝다는 거지. 아깝긴 해. 나는 아내 하나를 변수로 우리는 주고 싶지는 않은 거야. 오늘은 어제 신뢰를 위해서 2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을 한 지민은 당장 다른 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3장을 사려면 필요한 거죠 지금 돈이. 3장 줬어. 이제 세장 사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좀 미치겠어. 그때 방으로 다가오는 덱스. 태균이 급하게 몸을 숨깁니다. 덱스는 알고 있는 사람처럼 태균을 찾는데요. 태균이 또 설거지하러 도와주러 내려가기로 했는데 까먹었다. 우리 서현 씨는 또 어떻게 얘기 많이 했나? 태균이랑? 다행히 들키지는 않았지만 태균은 아직 확신이 없어 불안했죠. 진짜 못 찍겠어? 덱스를? 그러자 제일로 목표를 바꾸자는 서연. 제일이 오빠로 가주면 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제일 형으로 가자. 갑자기 바뀐 그들의 전략에 지민은 당황스러워하는데요. 우리가 한 번씩 배신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안 되면 그렇게 좋잖아. 제일 오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일 내업정 안 해요. 덱스는 군인이야. 100% 그리야. 그 오빠 배신 절대 안 해. 서로 엇갈리는 의견에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죠. 왜? 찍으면 되잖아. 그렇게 가기로 하면 되잖아. 제가 못하겠다잖아. 근데 지금 내가 못하겠다 못할 어쩌다 보니 제이를 향해 투표가 몰릴 분위기. 저는 제일 오빠가 돈이 많아서 제일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단 돈을 많이 확보하는 걸로 가자. 그러니까 제일 돈을 때려줘. 제일 돈을 달라가지. 그럼 쟤네 돈 내가 받을게. 제일 가고 전달하자. 일단 잠시 후 투표가 시작되고 지금부터 탈락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말한 대로 제일과 태균에게로 투표가 몰리는데요. 박재일 형님입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저 박제일님께 했습니다. 각자 6표씩 투표가 되고 지민과 퀸 와사비의 선택으로 탈락자가 결정됩니다. 투표 종료 후 탈락자가 공개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태균님입니다.
1시간 전 갑자기 자기네들끼리 저한테 몰려와서는 아니야 오늘 제일 오빠를 보내고 추가 투표권을 엄청 살 거니까 언니 돈을 내. 강압적인 태도로 두 사람을 압박했던 태균. 저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제가 정말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그녀들의 마음이 돌아섰죠. 저기서 내게 보자. 내게 보자. 내게 저희한테 내가 말해줄 거예요. 저한테 말하지 마. 결국 또 한 명의 탈락자가 지하층으로 향하는데요. 지금 바로 짐을 챙겨서 이곳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쪽도 오늘 일로 잃은 게 많았습니다. 소연이 신경이 좀 어때?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날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의심과 배신. 송소연 죽이려고 또. 내일은 지민. 그리고 지하층 사람들의 복수. 연승이 형 열렸어. 과연 PU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최후의 1위는 누가 될까요? 네, 그거 기억해. 너 저기로 못 돌아가. 지난 1일 첫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PU게임. 10명의 플레이어가 저택에 모여 최종 승자 1인을 가릴 때까지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은 흔히 봐왔던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 생각됐지만 매일 이뤄지는 탈락자 투표는 각 플레이어들 간의 배신과 연합, 수싸움 등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지하층의 존재는 반전에 더불어 그들의 복수를 기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회차를 더할수록 화제가 되는 PU게임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MBC에서 방영되며 월요일을 PO일이라 부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게임과 플레이어들이 펼칠 복수와 배신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벌한 정치 서바이벌 프로그램 PU게임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